칼빈, 스티그마 70년을 돌아보다. 나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거룩한 입을 다무는 곳에서 멈춰선다. 새벽 미명의 고요함 속에서 힘차게 새벽을 깨운 발걸음이 있습니다. 민족을 깨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온 발걸음은 수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온 국민이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빠져 허덕이었던 때인 1954년. 전쟁으로 폐허화된 이 땅에 영적 방향마저 상실한 시대에 칼빈 대학의 존재 이유는 다시금 민족을 일으키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현재 칼빈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유택 교수의 아버지인 강문석 교수는 6.25 일선에서 싸우다 휴전이 된 후 전쟁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칼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1950년 9월에 입대를 하셨고 그때가 6.25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였기에 백마산고지 특공대장으로 가시게 되었고 벌써 2차 때 다 전멸한 소식을 들은 후에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두려워서 그래서 군종장교님을 만나 기도를 받고 마음속에 내가 살아남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육군본부의 군수과장으로 계시면서 밤에 우리 칼빈 신학교 야간 신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아시고 그리고 칼빈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시게 됐죠.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결심하셨던 그 신학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눈물과 기도로 장엄한 시대를 열어갔던 위대한 여정. 칼빈 대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서 역사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기는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 총회 야간 신학교 시기이며 제2기는 1962년부터 1986년까지의 개정된 칼빈 신학교이고 제3기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재단법인 칼빈학원 시기이며 마지막 제4기는 1996년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칼빈 신학원 인가를 취득하여 명실공히 선도적인 신학대학교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동성교회에서 옮겨와가지고 평안교회당이 이제 여기 세워졌는데 요 근처에서 저 코너까지 거기 학교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총회 야간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가 돼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생 4회까지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5회부터 칼빈 신학교 졸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땅은 그 있던 교회 건물은 저 코너고요. 거기 있다가 다시 삼일교회당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2기, 3기 신건물, 4기가
저기 저 삼일교회 이제 5기라면은 지금 저기 용인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냥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학생들의 질이 수준이 높았죠. 그 지기들도 과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이 교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그분들이 많이 했어요. 또 뭐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동창들이 깔리니까 주변 사람들, 신학생은 저런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냥 총회 신학교는 저 혼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신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로 이곳이 동성교회의 예터입니다. 칼빈대학교는 1954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동성교회에서 총회 야간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전후 민족의 중심지이며 기독교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흩어진 민족에게 새로운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 칼빈대학교는 개교되었습니다. 칼빈대학교는 1968년 3년제 전수과를 야간부에 증설하였으며 1970년 9월 25일 제55회 총회에서 지방신학교로 인주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 12월 용산 캠퍼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용산 캠퍼스에서는 칼빈이 정형화한 4년제 대학에 3년제 신학연구원의 모델을 구상한 4년제 대학부를 주간에 설치하였습니다. 전 지금 많은 추억이 깃든 칼빈 신학교 용산 캠퍼스의 앞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곳을 오르내리면서 젊은이들이 정말 세계적인 꿈의 환상을 갖고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이 학생들의 동태를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열정입니다. 그리고 이지용 목사님이 학장하면서, 균찬 목사님이 학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등록금을 받아도 전혀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학교의 그 발전에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수억이나 수십억, 수백억을 내서 학교 경영을 한 것보다도 우리 학교는 여기에 동문들의 피가 정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인 학교로 부상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곳이 칼빈 신학교 용산 캠퍼스 부지였습니다. 지금은 삼일교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다른 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많은 추억이 깃들고 인재를 배출한 뜻이 있는 장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동문들도 추억하시고 더 사역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대학교는 1980년 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칼빈주의적 아카데미 제고의 요람으로 웅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에 2만 평의 신갈 제2캠퍼스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신학교육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1996년 12월 12일 종합대학교로서 인가를 받음으로 명실공히 한국교계의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보다 차원 높은 교육 방법을 개발하며 전문화된 목회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초대 2대 총장이셨던 이주영 박사는 신학적 통찰과 경건한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의 목회자를 양성시키는 일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다른 것은
개인적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라기보다는 이주영 총장님이 저에게도 더 익숙한데요. 아버지를 집에서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마북동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계신다고 해서 저 동산을 차를 타고 넘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위해서 건축 현장에서 잠을 주무시면서도 기도의 소리가 위에 있는 저희 관사에까지 들리고 그 모든 추억들이 이 학교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땀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칼빈은 멈추지 않고 또 비전을 꿈꾸고 있네요.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칼빈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칼빈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님이 앉아 계신 그 나무 의자가 참 생소합니다. 낯설고요.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제 생각에 저는 지금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칼빈대학교 디지털 역사 홍보관인데요. 이런 최첨단의 스크린 앞에서 또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지금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칼빈을 위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화이팅이라고 외치셨겠죠.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버지. (2000년대에) 들어서 칼빈대학교는 특별히 학술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칼빈 실학대학원 철학박사 과정 신설 인가를 비롯해서 교회 음악과 아동보육학과가 승인되었으며 해외 우수 대학들과의 MOU를 맺으면서 국제적 대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2000년대 칼빈대학의 과도기적 발전을 가져온 이가 바로 은석 김의환 목사이셨습니다. 김의환 박사는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칼빈대학교에 대한 크신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칼빈대학교는 정식 종합대학 인가를 받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과도기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주 국제적인 감각에 뛰어나셨던 김혜한 박사님을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칼빈대의 과도기와 발전기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김혜한 박사님은 대단한 분이었죠. 세계적인 학자였고 그리고 탁월한 목회자였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이루셨던 그런 탁월한 훌륭한 목회자시죠. 물론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혜한 박사님은 그 총장 사역에 있어서 칼빈 대학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는데 충분했고 한 단계를 올리는 데에 역할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함께 했던 상당히 많은 교직원들이 아직도 칼빈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혜한 박사님께서는 제게 아주 많은 관심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적에 당신의 공감하는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교수 사역과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함께 병행해서 했던 당신의 사역의 공통점을 제게서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수 사역을 했고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김혜한 박사님에게 참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애정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김혜한 박사님께서 한참 후에 한 15년 후에 지난 미래를 생각하면서 총장 사역이 이런 거란다. 총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제게 많은 것들을 곁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이 제게 지금의 많은 이 총장 사역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그분의 활동적인 삶의 발자취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칼빈대학교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진실되고 신실한 창조적 지도자, 실력 있는 비전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교육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칼빈대학교가 배출한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과 한국 개신교의 성장과 부흥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칼빈대학교 70주년은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왔던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걸어왔던 70년의 역사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가슴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칼빈 대학교입니다. 스티그마 칼빈 70주년 십자가의 흔적.